안녕하십니까,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꼬마 빌딩 매매 계약 시 실무적인 거 꼭 우리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. 친구분이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해가지고서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욕심도 나고 자기도 좀 구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했는데, 물건을 몇 개나 봤는지 제가 또 여쭤봤고, 물건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집중적으로 어떤 거를 체크를 했는지도 좀 여쭤봤고요. 소개하는 분들에게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. 이런 질문을 받아서 잘 알고 있으면 답변을 좀 잘할 수도 있고, 어떤 걸 받고 어떻게 체크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?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질문을 좀 던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그거는 내가 어떻게 뭘 보고 어떤 걸 점검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말 그대로 그냥 물건만 보여주니까 물건 보고 좋다라는 얘기 듣고, 또 임대료 얼마 나오고 수익률이 몇 프로다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만 보고 듣는 거예요. 그리고 상권이 여기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괜찮습니다, 매가도 상승할 것이고 임대도 잘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. 그런 말만 듣고 괜찮은 것 같거든, 내가 볼 때.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정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?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아니,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만 듣고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방식은 비슷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, 거리가 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책을 통해서도 봤을 것이고, 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죠. 그리고 상권에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를 했다고 보죠. 그리고 임대료는 매월 얼마가 나오는지, 그리고 수익률은 또 몇 프로가 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소개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툭툭 던져주면은 쏠깃쏠깃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또 좋은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왜?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, 체크하고 점검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, 진짜 이 건물 뭐 얘기 들어서 뭐 수익형 부동산 돈 되고 돈 좀 많이 벌고 있고 나름대로 내가 일하지만은 그 수입 별도로 수입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좋게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. 하지만 그렇게만 좋게 봐서는 안 된다. 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 관심을 무작정 그냥 갖고 남들이 좋다고 하고 돈 벌고 있다라고 하니,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아니,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건물 하나 사는 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우리가 아파트 보듯이 그냥 대충 보고 설명 듣고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? 물론 아파트도 뭐 대충 구입을 하는 건 아니죠. 뭐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분석하고 뭐 다 조사를 하겠지만, 특히 이 건물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조사하는 내용하고는 진짜 완전히 질이 틀린 겁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. 이런 전 재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구입하고,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그냥 물러주세요.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서 반납하듯이 나 이거 안 할래요, 할 수 있습니까? 계약금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뭐 계약금 날리는 거죠. 계약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? 적게 들어가지도 않아요. 웬만한 아파트 비중이라고 따지면은 뭐 한 20% 10%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계약금 날리면 어떡할 겁니까? 그 금액이 따져보면 큽니다. 그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쓰고 나면 다 포기를 해야 돼요. 아깝지 않습니까? 건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볼 것도 있고 조사할 것도 있죠. 잘 모르니까 그냥 소개하는 분들 말만 듣고 그냥 대충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.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제대로 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.
없습니다. 계약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. 잔금날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잔금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? 뭐 돈 관련해가지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, 또 여기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건물주한테 보내고, 굉장히 할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그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입금하고 끝나는 거예요. 계약금만 입금하고.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, 계약하는 날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때 말고는 건물주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계약하는 날 계약금만 딱 보내고 그냥 끝이에요. 건물도 마음에 들고 수익률도 잘 나와, 임대료도 괜찮게 나오니까, 그리고 상권도 나쁘지도 않고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끝이에요. 뭐 더 이상 뭐 없습니다. 계약날 건물주에게 우리가 물어볼 것도 되게 많고, 확인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, 임차인들이 뭐 세입자들이 어떤지 성향도 물어볼 수도 있고, 또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지, 아니면 임대료를 잘 안 내고 있는지, 아니면은 건물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,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빠뜨린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계약서 쓰는 날이 가장 중요한데, 그 부분을 잔금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, 계약날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, 그 부분을 가지고 건물주하고 가격 흥정도 계약서 쓰는 날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 최종적으로 계약서 쓰는 날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질문하고 다 했는데 건물주가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, 실질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. 뭐 연체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이거 나름대로 좀 문제가 좀 골치 아프고 신경 써야 될 건 너무 많은 것 같아.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.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더 파고들고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때 계약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.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금 때, 계약 때 이 부분이 뭔지를 몰라요. 계약 때는 계약금만 건물이 마음에 들면 입금을 하고 잡아놓고, 나중에 잔금 때 모든 것들 다 기본적으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고 계약날 모든 것들 마무리 지고, 잔금 때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잘 마무리 짓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잔금 때는 정신이 없고 뭐 특별하게 물어볼 것도 없고, 그때 물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. 이 부동산,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 계약할 때는요, 구입하려고 마음에 들 건물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 잘 짓고 정리를 잘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가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내가 이제 구입을 해도 되겠다 했을 때 사인하고, 잔금날은 편안하게 인사치레식으로 또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겁니다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.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지만 내가 과연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나에서부터 뭐 10가지 차근차근 내가 건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지, 아니면 이런 방법들을 내가 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모르고 돈 되는 말만 듣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는 적은 돈 들어가서 큰 돈 들어가서 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, 골칫덩어리를 안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건물 마지막으로 볼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, 내가 건물을 내놨을 때 다른 분들이 이 건물을 탐하게 만들 수 있는지,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입지와 상권을 갖고 있고 체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지,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요건을 갖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매도할 때도 잘 할 수가 있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. 임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지식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, 여기서 오늘은 설명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